트럼프 2.0 시대, 미중 관세 전쟁으로 격화된 미중 갈등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오늘 굿모닝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강규 박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도 저희가 국제 뉴스 알아봤는데 이 4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미국의 상호 관세부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대중국 견제용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이 트럼프 1기 때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거슬러 올라온 오바마 2기 때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미국의 대전략이기 때문에 미국은 트럼프 2기 들어서도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위해서는 먼저 자국의 경쟁 우위를 키우고 동시에 중국의 경쟁 우위는 좀 약화시켜야 되는데요. 이런 상호 관세를 통하게 된다면 미국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중국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중국의 강경한 태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중국도 체급이 많이 커지고 G2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그대로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그런 말을 했죠.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또는 다른 전쟁이든 중국은 끝까지 미국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러한 자신감 속에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쉽게 굴복하지 않을 테니까 미국 너네도 우리와 같이 이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좀 더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이런 시그널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강경 발언 속에는 미국이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을 본다면 또 마냥 강경하게 나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방금 미국이 원한다면 그 조금 풀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강경한 정책을 계속 내세우는 거는 자국 국민들에게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중국이 좀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때리는데 계속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중국도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미국이 강경한 조치를 취할수록 중국도 사실은 곤란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뭔가 이런 여지는 남겨둬야 되고 그럼 미국이 원한다면 이런 조건 같은 거는 우리가 먼저 하진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뭔가 조치를 취할 때 우리가 반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협상의 가능성을 엿비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제 공격 안 하겠다. 대응만 하겠다. 약간 이런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2기니까 지난번 그 1기 때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첫 번째 대결이 있었고 이제 이번이 두 번째 대결인데 좀 상황이 좀 다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때와 지금하고 박사님 보시기에. 네, 물론 큰 방향에서는 이제 전략 경쟁이랑 큰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다들 한 번씩 겪어봤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물론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사전적인 준비를 많이 했을 테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대비를 해왔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좀 다른 거는 1기 때와는 일방적으로 좀 당한 측면이 많은데 이번에는 아마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아픈 곳을 많이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것 같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을 많이 한 기업들을 제재 리스트에 좀 올려가지고 좀 견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많이 몰아준 그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특정 관세를 매긴다던가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좀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관세 전쟁 트럼프 1기 때도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그때처럼 전면적으로 갈 가능성 혹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할 거야 하지만 막상 또 협상할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할 것 같은데. 네, 저도 약간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트럼프 1기 때도 이제 그런 서로 강경 조치를 주고받다가 이제 협상에 들어갔는데 협상까지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무역 합의, 1차 무역 합의가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고, 물론 이번에도 이제 중국은 당연히 협상을 원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 않기 때문에 협상을 원하겠지만 트럼프 2기의 현재까지 어떤 기조를 놓고 보면 이런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가 이만큼 줄 테니까 니네가 이만큼 양보해라 아니면 서로 간에 타협을 한다기보다 미국은 자신의 설정해 놓은 입장을 계속 관철시키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간다 보면은
중국은 뭐 협상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이게 협상인가 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또 미국은 중국이 만약에 하나를 받아들이면 거기서 이제 협상을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카드를 또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산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 그 트럼프의 그 무차별 관세 정책으로 이제 유럽 쪽이 되게 지금 난처한 상황 아니에요. 근데 최근 그 유럽 고위급 인사들이 그 중국을 방문하고 있어서 유럽과 중국 간에 뭔가 좀 그 뭐랄까요, 뭐 밀월 관계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되고 있는데 이 유럽과 중국이 힘을 합하면 어떻게 트럼프에 좀 대적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좀 되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은 특히 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국가들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는 그런 우방국이나 동맹국과 상관없이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과 중국이 이해관계가 좀 일치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서도 유럽은 중국과의 경제적인 통로를 이렇게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 시기에도 공급망 차단 같은 걸 요구했지만 유럽은 계속 중국과의 어떤 교류를 완전 차단하거나 이렇게 중국을 배제하는 것까지도 좀 반대했었던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 이제 서로가 다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좀 모종의 어떤 걸 모색할 수는 있지만 이게 경제적인 관계에서 그럼 그칠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또 지정학적 문제 여러 가지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유럽과 중국의 뭐 밀착이라고 사회자분께서 표현하셨지만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또 그것을 그 어떤 유럽 쪽에서는 좀 뭔가 자기네들이 표현하고 뭐 그 구현하고 싶은 것을 중국 쪽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 그런 것들이 좀 크겠네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뭐 유럽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그 사회민주주의도 많이 발달돼 있고 다만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보수주의, 극우주의가 다시 유럽을 휩쓸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좀 다르게 볼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이제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념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좀 주고받는 게 특히 뭐 유럽에 많은 기업들이 또 중국에 진출해 있고 중국과의 뭐 무역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런 실리적인 측면 때문에 트럼프, 푸틴 미리 또 소통을 했던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원한 게 그럼 역시나 경제적인 실리라고 보세요, 박사님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관세맨이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뭐 아까 말씀인 것처럼 미국이 지금 전략 경쟁이라는 대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어떠한 경쟁 우위를 높여야 되는데 그 경쟁 우위의 기반은 경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를 일단 우선할 거라고 예상은 들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글로벌 전략 속에서 경제 일변도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미국과 중국이 뭐 싸우든 말든 뭐 여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죠. 뭐 고래 싸움에 이거 새우등 터지지 말아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이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뭐 한국의 체급도 많이 저희가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적 측면에서 조선이랄지 아니면 원자력일지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뭐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요구 사항이 훨씬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2기에는 한국에 대한 어떠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이 양쪽으로도 드러나고 그 깊이나 강도 면에서도 상당히 좀 거세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국만 타겟팅해서는 별 효과가 없고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중국의 어떠한 중국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다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이 또 중요해지는데 그런 대중국 견제 이제 동참 요구도 상당히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대응면이 상당히 그래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을 특징 짓는 말이 이제 예측 불가능성이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즉흥적인 조치들을 많이 또 거론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그 속도전에 말려들지 말고 또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강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면 뭐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미국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선별해 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곱씹어 보면서 좀 어떤 미국에서 요구가 있을 때
좀 우리의 템포로 대응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뭐 관세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미국, 중국과의 관세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뭐 군사적 충돌 이건 뭐 너무 또 넘어간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가능성은 조금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근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2027년 대만을 둘러싼 이제 충돌 얘기가 좀 많았는데요.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는 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VC 콜비 같은 경우에 이제 청문회에서 대만이 이제 실존적 위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했는데 좀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걸 우선시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압박을 우선시하지 어떤 군사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 협상가, 비즈니스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어떠한 협상의 틀을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으로서도 사실은 긴장을 고조시켜서 얻을 게 별로 없거든요. 트럼프 2기에 괜히 지금 다른 측면에서 협상에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군사적 긴장 고조까지 이제 덧붙여진다면 이제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중국으로서도 뭐 굳이 선제적으로 도발이나 아니면 군사적 강경 조치를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계속 대응해 나갈지 뭔가 좀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중국으로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중국은 또 뭐 시간은 중국의 편이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이 준비한 만큼 미국도 더 준비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서로 간에 패를 까봐야 할 거고 예.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뭐 미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상호 관세를 이제 대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출 통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을 압박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유럽과의 밀착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이제 다른 국가들이 좀 반감을 가질 때 그런 국가들과의 동조 혹은 뭐 연대 등을 통해서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 이런 토대를 마련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근데 관세 말고 또 중국에게 뭔가 좀 어떠한 뭐 대응 혹은 공격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뭐 관세가 주로 이제 주 수단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외에도 아시는 것처럼 뭐 중국이 지금 수출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를 진작하고 있는데 뭐 수출이든 내수든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우선돼야 되는데 중국 자체만의 투자로는 부족하니까 외자를 많이 유치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는 미국이 영향력이 세니까 이제 투자를 막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곤란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든 시기부터 이제 본격화된 공급망 재편 같은 걸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원자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력 이런 것들을 또 통제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군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앞서 이제 군사적인 긴장 갈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직접적인 충돌이 아니라 압박 측면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 수단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국이 좀 민감해하는 중거리 미사일 같은 걸 영내에 배치하겠다 아니면 뭐 배치하려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이 이제 최근 들어서 핵 전략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너는 너무 개발하지 말고 이제 너네도 어느 정도의 핵을 비축했으니 핵 군축 협상에 나서라라는 식으로 또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카드를 좀 준비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좀 박사님 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뭐 트럼프와 푸틴 간의 관계가 되게 끈끈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미중 간의 어떤 역학 관계에 있어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트럼프 시기에 이제 대표적인 전임 대통령을 뭐 본받는다 닉슨 대통령이 많이 거론되는데 뭐 영 닉슨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 시기에 중국과 소련을 이제 사이를 떨어뜨려서 중국에 이제 밀착하면서 소련을 견제했는데 반대로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붙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약간 이런 그림을 미국이 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푸틴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개인 간의 어떤 선호가 좀 일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케미스트리가 좀 더 맞아간다면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러 밀착을 통한 대중국 견제 뭐 이런 것도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굿모닝 이슈 관세 전쟁으로 격화된 미중 갈등 그리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이강규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